요즘 정말 건강 정보 너무 많죠. 특히 어떻게 하면 좀 더 젊게 살 수 있을까? 이 노화 관련된 이야기들이 막 쏟아지는데 가끔은 뭐가 뭔지 더 헷갈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오히려 뭘 선택해야 할지 그 기준 잡기가 더 어려워지는 면이 있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자료들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서 이 복잡한 항노화, 특히 영양제 분야에서 진짜 핵심이 뭔지, 어떤 걸 좀 주목해서 봐야 하고 또 뭘 조심해야 하는지 딱 정리해드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게 막연히 유행 따라가기보다는 정말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지 또 나한테 필요한 건지 이런 걸 좀 현명하게 따져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오늘 자료들 보니까 2025년 시장 트렌드부터 시작해서요. 요즘 엄청 뜨거운 그 NMN 성분 이야기, 그리고 이제 30대에서 50대 여성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항노화 팁이나 갱년기 관련 정보까지 꽤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오, 기대되는데요? 그럼 먼저 시장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앞으로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좀 어떻게 바뀔 거라고 보세요? 자료 보니까 키워드 같은 게 좀 있었나요? 네, 딱 4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개인 맞춤, 둘째는 과학적 근거, 셋째는 먹기 편한 형태, 그리고 마지막은 온라인 구매 증가. 이 정도인데요. 아, 개인 맞춤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전처럼 그냥 남들이 좋다고 하면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유전자 검사 결과라든지 아니면 생활 습관 데이터 같은 걸 보고 아예 나한테 딱 필요한 성분만 골라서 먹는 거죠. 그런 수요가 점점 늘고 있어요. 와, 정말 스마트해지네요. 그렇죠. 그리고 제형도 예전엔 알약 위주였다면 요즘은 구미 젤리나 아니면 그냥 마시는 액상 타입 이런 식으로 좀 먹기 편한 걸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고요.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비중도 계속 커지고 있고요. 그렇군요. 관심 분야는 주로 어떤 쪽인가요?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면역력 그리고 장 건강은 꾸준히 인기가 많고요. 거기에 더해서 요즘은 특히 정신 건강이나 두뇌 건강 쪽으로 관심이 많이 쏠리는 것 같아요. 여성 건강이나 어린이 건강 시장도 물론 크고요. 아, 정신 건강, 두뇌 건강 이거 정말 중요하죠.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도 이쪽에 관심이 부쩍 늘었다면서요. 그 외 바이오 해킹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 바이오 해킹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내 몸을 최적의 상태로 만들려는 그런 시도잖아요. 네네. 그래서 젊은 층에서도 단순히 아플 때 치료하는 걸 넘어서 미리미리 건강을 관리하고 또 기능을 좀 향상시키려는 그런 예방적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두뇌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들을 많이 찾게 되는 거죠. 어떤 성분들이 주로 언급되나요? 우리가 흔히 아는 크레아틴이나 홍삼, 오메가3 이런 것들도 물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요즘은 집중력에 좋다는 테아닌이나 스트레스 반응을 좀 조절해준다는 아슈와간다 같은 거 있잖아요. 아, 아슈와간다 들어봤어요. 네, 그런 아답토젠 계열 성분들, 그러니까 스트레스에 대한 우리 몸의 적응력을 좀 키워주는 그런 성분들이죠. 그리고 인지기능 개선 가능성으로 연구되는 사자갈기버섯 같은 조금 새로운 성분들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하네요. 자, 그럼 이제 가장 뜨거운 주제죠. 항노화하면 요즘 NMN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자료들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던데 이게 정말 회춘 영양제 이렇게 불릴 만한 건가요? 아, NMN. 예. 네. NMN 니코티나미드 모노뉴클레오타이드하고 또 비슷한 NR 니코티나미드 리보사이드라는 게 있는데요. 네. 이게 우리 몸속에서 NAD+라는 아주 중요한 조효소 수치를 높여주는 역할을 해요. NAD 플러스요. 네, NAD+. 이게 세포가 에너지를 만들고 또 손상된 DNA를 고치고 이런 아주 기본적인 생명활동에 꼭 필요한 물질인데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이 NAD+가 몸 안에서 자연적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아, 그래서 그걸 보충해주면 좋다는 거군요. 그렇죠. NMN이나 NR을 먹어서 NAD+ 수치를 다시 좀 끌어올려주면 이게 세포 노화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때문에 지금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몇몇 연구에서는 피로감이 줄었다든지 운동 능력이 좋아졌다든지 아니면 인지 기능이 개선됐다든지 하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기도 했고요. 와, 진짜 솔깃한데요. 듣기에는 정말 좋아 보이는데 근데 이게 또 안전성 논란이나 부작용 얘기도 꽤 있더라고요. 자료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경고도 많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요. 자료들을 보면
단기적으로는 비교적 안전하다 뭐 이런 연구 결과들도 있긴 해요. 네. 그런데 일부 사람들한테서는 메스꺼움이라든지 뭐 그런 소화기 문제나 두통, 또 얼굴 확 붉어지는 안면 홍조, 드물지만 잠자는 패턴이 좀 바뀐다거나 하는 부작용들이 보고되고 있거든요. 부작용이 있긴 있군요. 네. 특히 막 고용량으로 드실 때는 더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임신 중이시거나 수유 중이신 분들, 또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 같은 특정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 관련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 그리고 중요한 게 몸에 혹, 그러니까 뭐 자궁근종 같은 양성 종양 포함해서요. 그런 게 있는 분들은 이걸 드시기 전에 반드시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님하고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특정 질환자나 약물 복용자는 꼭 상담이 필요하군요. 네, 꼭이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게 우리가 보통 중합 비타민 많이 먹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에 비타민 B3, 니아신 계열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NMN이나 NR도 사실 같은 비타민 B3 계열이거든요. 그래서 자칫하면 과다 복용, 중복 섭취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좀 고려를 해야 하고요. 중복 섭취 문제도 있군요.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시중에 파는 NAD 보충제들 함량이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제대로 안 들어있다는? 네, 맞아요. 그런 지적이 있었어요. 한 원료 분석 기관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일부 NAD 제품들을 검사해 보니까 표기된 함량보다 실제 함량이 훨씬 적거나 심지어는 아예 그 주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는 거죠. 네, 아예 없었다고요? 네. 특히 리포솜 형태라고 해서 흡수율 높이려고 성분을 지방 입자로 감싼 그런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런 제품들에서 문제가 좀 더 두드러졌다고 해요. 그럼 소비자는 뭘 믿고 사야 하나요? 그래서 뭐 현재로서는 NAD 그 자체 형태의 보충제보다는 그 전 단계 물질인 MMN이나 NR 형태의 제품을 선택하는 게 원료의 어떤 신뢰도 측면에서는 조금 더 나을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NR 같은 경우는 FDA에서 안전성을 인정받은 니아젠이라는 특허 원료도 있고요. 그렇군요. NMN이나 NR 형태, 그리고 특허 원료 같은 걸 확인하는 게 좋겠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30대에서 50대 여성분들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 시기 여성분들이 특히 항노화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어떤 성분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그 연령대 여성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피부 탄력 저하나 뭐 기력 저하 같은 걸 조금씩 느끼기 시작하는 시기일 수 있잖아요. 맞아요. 신경 쓰이죠.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우선 피부 쪽으로는 흡수가 잘 되는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세포에 에너지를 주고 또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코엔자임 Q10,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코큐텐이요? 네.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세포 노화 시계라고 불리는 텔로미어 길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가 있는 아스트라갈러스, 그러니까 환기 추출물 같은 것도 있고요. 기본적인 항산화 방어를 위해서는 비타민 C나 E도 꾸준히 챙기는 게 좋고, 혈액순환이나 염증 조절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다양하게 있네요. 네, 요즘은 이런 성분들을 잘 배합해서 뭐 프리미엄 라인부터 가성비 좋은 라인까지 제품들이 워낙 다양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본인의 필요나 예산에 맞춰서 좀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 시기 여성분들의 큰 고민 중 하나가 바로 갱년기잖아요. 그렇죠. 갱년기. 막 얼굴 화끈거리고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이런 증상들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혹시 이런 갱년기 증상 완화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영양제 이런 것도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갱년기 증상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성분들도 자료에 잘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하고 구조가 좀 비슷해서 호르몬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대두 이소플라본이 있고요. 이소플라본 많이 들어왔어요. 네. 그리고 갱년기에는 골밀도가 확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걸 예방하기 위한 칼슘하고 비타민 D 복합제, 또 신경 안정이나 불면증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마그네슘이나 비타민 B군, 그리고 혈액순환을 돕고 몸에 열 오르는 느낌, 그 열감을 좀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오메가3나 감마리놀렌산 같은 것들이 주로 추천됩니다. 와, 정말 갱년기 증상별로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있네요. 오늘 정말 많은 정보들을 얻어가는데요. 근데 이런 영양제들만 잘 챙겨 먹으면 다 해결되는 걸까요?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모든 자료에서 정말 하나같이 강조하는 게 바로 건강한 생활 습관의 중요성입니다. 그렇죠. 기본이 중요하죠. 네, 가공식품 좀 줄이고 채소나 과일, 좋은 지방 위주로 먹는 그런 항염증 식단 있잖아요. 그런 거 실천하고 또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술, 담배는 당연히 멀리하고
잠 충분히 자고 명상이나 취미 활동 같은 걸로 스트레스 관리 잘하고 밖에 나갈 땐 자외선 차단제 꼭 바르고 이런 것들이야. 이게 사실 건강하게 나이 들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토대인 거죠. 네. 영양제는 어디까지나 이런 기본적인 노력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주는 보조적인 역할로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요. 들어보니까 결국 핵심은 최신 유행이다, 광고다 이런데 막 휘둘리지 말고 내 몸 상태를 먼저 잘 알고 나한테 필요한 게 뭔지를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좀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성분들을 신중하게 고르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꾸준히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켜나가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건데요. 어떤 영양제를 드시든 간에 특히 원래 앓고 있는 질환이 있거나 지금 드시고 있는 약이 있다면 반드시 시작하기 전에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님 같은 전문가와 꼭 먼저 상의를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안전해요. 네, 명심해야겠네요.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노화를 막는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나이 들 수 있을까? 이걸 한 번 더 고민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